혹시 여러분 안에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이 두 개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몸과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두 공장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이 그냥 뇌가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보통 정신이라고 하면 그냥 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에 정신이 뇌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나 슬픔,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동 같은 것들이 전부 그냥 뇌 속의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을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기조절 화학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정신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신호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기조직 의미 공장인 거죠. 목적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공장. 자, 그럼 먼저 이 화학 공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공장, 바로 우리 몸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공장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아주 정교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화학 공장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생물학적 생존. 외부 환경이 춥든 덥든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조져가는 거죠.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도 심장이 계속 뛰고 체온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핵심 일꾼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면 순식간에 몸을 전투태세로 바꾸는 자율신경계 반응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생존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화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오셨다면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한 두 번째 공장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 이 세상의 모든 경험에 의미를 불어넣는 정말 놀라운 공장이죠. 정신의 역할은 생존 그 자체가 아니에요. 몸이라는 화학 공장이 만들어낸 아주 날 것의 데이터, 그러니까 감각이나 감정 신호들을 받아다가 그걸 하나의 경험으로 또 이야기로 엮어내는 거죠. 단순한 화학 반응을 벅찬 감동이나 가슴 아픈 슬픔 같은 걸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이 의미 공장이 하는 일입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정신을 예측기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 즉 나름의 모델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저 문손잡이는 돌리면 열릴 거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문손잡이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랑 내 예측을 비교해서 그 차이, 즉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 머릿속 모델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 공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그냥 기계라면 고통은 그저 없애야 할 오류 신호일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성장의 이야기, 즉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생존 기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의미 공장이 만들어내는 최종 생산품들을 한번 보세요. 예술, 철학, 과학, 신화,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자기 정체성까지요. 사실 이 중에 당장의 생물학적 생존에 꼭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정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말 관점이 확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학자 메를로 퐁티에 따르면 정신은 뇌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과 직접 부딪히고 관계를 맺는 그 과정 자체, 즉 살아있는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사물이 아니라 활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인간의 의미 공장은 요즘 한창 화두인 인공지능 AI 공장과는 뭐가 다를까요?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인간 정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AI의 핵심 목적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과 통계적 예측이라면 우리 인간 정신의 목적은 의미 생성입니다. AI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그냥 통계적 오류로 처리할 때 인간은 그걸 실존적인 고민으로 느끼고 새로운 이야기의 재료로 삼죠. 결국 AI는 계산 시스템이지만 인간은 의미와 가치 그리고 존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공장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의미 공장의 성능을 우리가 직접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핵심은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뇌와 정신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로를 바꾸고 말하자면 전선을 새로 깔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의미 공장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을 늘려서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글이나 말로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예술이나 과학처럼 새로운 상징 체계를 깊이 탐구하거나 일부러 낯선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서 내 예측 모델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화학 공장의 자동 반응에 그저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만의 의미를 건설하는 건축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재료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